bass louder.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자, 5장, 네, 5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좀 출렁출렁이죠, 그죠? 뭐,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약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뭐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수 체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그 지수가 아무튼 조금 빠지면서 개인들이 약간 투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그 여러분들한테 시황 잡아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빼내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자, 열려라 무지개님 어서오세요. 네네. 자, 이거 사무실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뭐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추세를 뭐 꺾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살짝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동평균선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5일선 있죠? 네, 5일선을 지금 처음으로 살짝 아주 살짝 이탈한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걱정할 것도 아닌데 왜 오후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은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네, 차트를 또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차트를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로 지금 차트가 중요하면 오전부터 그죠? 지금까지 제가 차트에다 계속 선을 이렇게 막 그으면서 뭘 설명했겠죠, 그죠? 차트에 선을 안 긋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수가 5일선 이쪽으로 잠깐 나가는구나. 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5일선 살짝 깼다고 해서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시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냥 듣지 마세요.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나 뭐 이름 모르는 누가 5일선 이탈했다. 이제 조정 시작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5일선 깰 때마다 조정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오늘 아무튼 지수가 뭐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저희 방에서는 오늘 매수 사인을 하나 냈고요. 매도 사인은 3개 냈어요. 조정을 뭐 의식해서 매도 사인을 낸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살짝 걸리는 자리여서 매도 사인을 아까 3종목을 좀 내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씩 챙기잖아요. 아침 일찍 매수 사인 하나 내놓고 스윙으로 그죠? 네. 요즘엔 중기 추천 별로 안 해요. 단기 아니면 스윙인데 스윙으로 종목추 하나 딱 내놓고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8시 54분쯤에 그러니까 9시 이전에 나와 IB 동시고가에서 절반 매도해놓고 그죠? 아침에 상태를 보니까 오늘 음봉 나오겠다 싶어서 9시 3분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다 팔고 이게 2연상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11시 오전이죠. 오전 11시쯤에 종목 하나 이게 수익이 30%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절반 잘라드렸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조금씩.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하나 아까 이제 급등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거의 근처로 갔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좀 줄여드렸어요. 다 안 팔죠? 좀 줄여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면 뭘 느끼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다 팔았겠죠? 그죠? 근데 뭐예요? 물량을 줄이지 전량 매도하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건 상한가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재료도 노출됐고, 다른 것들은 아직 안 팔았다고. 하나는 수익이 30%고 요거는 수익이 한 45% 정도 돼요. 네. 이 비중을 좀 줄여드렸어요.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종목을 노출 안 시켜드린 이유는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노출을 안 하는 겁니다. 지수가 조금 흔들리거나 말거나, 그죠? 코스닥 지수가 뭐 많이 올라왔거나 말거나 뭐예요? 시장을 나쁘게 안 보고 있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리딩을 하냐면, 자,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동학개미하고 뭐 전투개미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쭉 이어서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계속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실체를 아셔야 돼요. 동학개미 요즘에 자꾸 뭐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또 뭐 이름을 또 재미나게 줬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 상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수가 오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개인들이 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거의 시장 거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폭락 나오면 사겠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절대로 주식이 안 떨어지거든요. 조정 온다, 현금 들고 있어라, 떨어진다, 막 이런 개인들이 많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좋아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절대로 조정이 안 와요. 오히려 쏜살같이 날아가 버려요, 위쪽으로. 저는 그런 분들 많으면 박수를 칩니다. 속으로. 대놓고 박수를 치면 이제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비가 오는 자들 얘기 듣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폭락이거든요. 네, 절대로 폭락이 안 나와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 비가 오는 자들 마음이 또 내일 모레 되면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쓸데없는 조정에 대한 그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그러면 한 번도 안 꺾이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요. 네,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죠. 어떻게 쉬겠어요? 쉴 때는 옆으로 돌면서 쉬거나 아니면 눌렀다 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살짝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 교체하시고 현금 들고 있으면 주식 열심히 사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또 그때 가서 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털리지 마시고, 그죠? 손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식을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또 올라갈 때는 또 못 사요. 밑에서 안 사죠? 올라갈 때 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네. 이걸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동학개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동학개미. 이 동학개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즘에 저는 이거를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뭐 동학개미, 개미들이 뭐 빚내서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핵심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동학개미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뉴스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개미들이에요. 잠시만요. 예, 이 동학개미들이 뭐냐면 주식 경험이 전혀 없어요. 혹시 제 방송을 동학개미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동학개미인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이 동학개미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개미들을 털리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거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학개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실이 나거나 조금만 수익이 나면 바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분산 투자 같은 거 모릅니다. 그래서 몰빵합니다. 뭐 빚을 좀 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몰빵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몇천만 원씩 한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면 난리가 납니다. 흔든다는 거는 사자마자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자마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이분들은 난리가 납니다. 생전 주식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5천만 원치 정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5천만 원이 이제 돈도 아니겠지만 그죠? 네, 투자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인 분도 주식 한 2, 3년만 하시면 솔직히 한 10억 정도는 돈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맨날 뭐 몇백억, 몇천억씩 얘기하니까 시가총액이 보통 몇백억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나중에 뭐 돈도 아닙니다. 돈의 개념이 없어져요. 근데 아무튼 이 동학개미 이분들은 5천만 원어치를 주식을 샀잖아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사자마자 한 5%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세력들이 그 수익을 바로 안 주죠. 없애버려요. 순간 눈앞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기다렸더니 또 올라와요. 다시 플러스 300만 원이 됐어요. 5,300만 원. 좀 더 갔어요. 5,500만 원. 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요. 안 팔았더니 다시 4,800만 원 내는 거예요. 손해나 있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이제 지치겠죠? 네, 지쳐요. 동학개미 이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워렌 버핏인데 머릿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경험도 없고 네, 인내도 모르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삼성전자 사면 안 망하겠지 요 마음으로 사거든요. 당연히 안 망하겠죠. 망하지는 않죠. 근데 끝까지 인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 조금만 옆으로 돌려버리면 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를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털리느냐, 유튜브나 무료 방송을 이분들은 많이 봅니다. 네. 그죠? 저는 공개 방송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 하죠. 그죠? 네, 하루나 이틀 딱 한 번 하고 마는데 저도 무료 방송은 거의 안 해요. 낮에 하는 거. 근데 하여튼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은. 네. 근데 유튜브나 이런 무료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개인 방송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네. 검증되지 않은 네. 실력자인 척 행세하는 이제 그런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이상이 비관론자입니다. 경험도 별로 없고. 네.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흔들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을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똑같은 기사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쓰죠. 뭐라고요? 개미들이 미쳤다. 개미들이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를 사다가 이젠 대선주, 총선주도 사고 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젠 테마주로 넘어오고 있다. 개인들이 미쳤다. 이 동학개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바닥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죠? 맞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동학개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털리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털리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털려요. 저 이거 수도 없이 봤어요. 네. 말을 바꿨을 뿐이지 옛날에도 이런 개미들 많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미들이 자꾸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바닥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개미들이 빚을 많이 내고 있다. 그거 뻥입니다. 빚을 내고는 있는데 아침에 보여드렸잖아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ETF를 사고 있고요. 그거는 기존 개미들이고 동학개미는 신용이 뭔지도 몰라요. 동학개미들은 동시효과가 뭔지도 몰라요. 시초가, 시장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무슨 신용을 써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네, 그런 기사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닥에서 나옵니다. 네, 코스닥 지수죠.
여러분들 개미들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신용을 써서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여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지.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 그 기사 계속 나옵니다. 왜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일반 개미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꼭 나옵니다. 개미들이 주식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냐면 개미의 적은 개미다 이렇게 만듭니다. 뉴스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프레임인 줄 아세요? 개미의 적은 개미예요. 세력을 욕할 필요는 없는데 세력이 지금 뭐라고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재밌잖아요. 프레임.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프레임 얘기 많이 하죠. 네, 프레임. 개미의 적은 개미, 여자의 적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개미의 적은 개미다. 개미가 주식을 많이 사면 바닥이 아니다. 그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손수 만든 차트예요. 일명 외계인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외계인 차트. 왜 외계인이냐?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간. 그죠? 요 사람들 그 수급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기간은 빼고 외국인하고 개인. 그래서 외계인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보시면 여기 뭔지 아세요? 빨간색이 외국인, 검은색이 개인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2008년도 12년 전에 전세계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세계에서 돈을 풀고 제로금리하고 양적 확대 정책 펼치고 뭐 회사 부도난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 당시였거든요. 이 바닥에서 이때도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급락했죠? 똑같잖아요. 하락폭도 비슷하거든요. 이만큼 급락했었어요. 그때 누가 주식을 팔았을까요? 그렇죠. 외국인. 빨간색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상승장이 끝났기 때문에 폭락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중무역전쟁 끝내고 이제 가볼까 했는데 갑자기 중국발 우한 폐렴이 퍼지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똑같죠? 외국인이 팔아서 증시가 급락했어요. 근데 뭘 보시냐면 그 동학개미 그 기사를 속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당시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안 샀을까요? 바닥에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안 갖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요. 주식을 제일 많이 산 게 개인입니다. 여기에서. 차트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산 것 같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 부분만 딱 확대해서 보시면 거래량도 지워드리죠. 외국인도 빼드리고 뭐예요? 주가가 쭉 하락할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거 개미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학개미 뉴스 나오면서 뭐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바닥이 아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속지 마시라고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근데 왜 개인들이 수익 안 나는 줄 아세요? 왜겠어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빛과 같은 속도로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다 털려버립니다. 특히 외국인한테 다 뺏겨요.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무서워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개인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은 내본 적은 있지만 부자는 안 되죠. 나중에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계속 털려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 여기도 급락 한번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지수가 그때 미국 증시 보면 신고가라고 막 그랬는데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쭉 다 빠져나가죠. 이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미국이 부도난다 그랬거든요. 미국, 유럽 싹 부도난다 그랬어요. 부도. 국가 부도. 개인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주식 다 팔았어요. 누구만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죠. 네. 누가 돈 벌었겠어요? 대주주들 그리고 슈퍼개미들.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꾸 동학개미 뉴스 보시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동학개미 그런 기사가 나오길래 저희 방에서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신경 쓰실 거 없다. 대신에 저 사람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세력이 약간 작업을 할 거다. 근데 저 사람들은 동학개미 이분들은 조금만 들었다 놨다 하면 다 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질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셔라. 대신에 그 뉴스 자꾸 보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지 마셔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바닥에서는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반등 나올 때 싹 털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무장을 정말 단단히 해놓으셔야 돼요. 네, 다 털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평생 소원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 똑같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죠? 뭐 여기서 어디서 사건 간에 하여튼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 목표 아닙니까? 네? 그게 로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흔히 나오는 기사가 그런 기사예요. 동학개미 이런 거. 네. 아무튼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동학개미 기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 동학개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개미가 있거든요. 네. 전투개미는 뭐냐면 전투개미는 그냥 목숨 걸고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개미들이에요. 네. 목숨 걸고 그냥 오늘 한번 내가 오늘 한번 저점을 잡아버리라. 네. 오늘 내가 단타를 쳐서 내가 오늘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라. 네. 전투적으로 사시는 분들 전투개미라고.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승부수라고 생각하시지만 맨날 무리수를 두는 이제 그런 전투개미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요번에 증시 폭락 나왔을 때 거의 싹 전멸됐어요. 싹 전멸됐어요. 싹 전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개인들이 무섭게 샀죠, 그죠? 네. 근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동학개미도 있고, 그죠? 전투개미도 있고, 슈퍼개미도 있겠죠? 네. 누구도 있을까요? 네. 세력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이대주주도 있고, 네. 자사주 사시는 사장님도 있고, 자녀한테 주식 증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누구만 얘기해요? 자꾸 동학개미만 얘기하죠? 네. 저기 워렌 버핏이 항공사 주식 조금 팔았는데 그거 손절했다고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죠? 그런 기사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기사 보시면서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여기에서는 뉴스를 보면 그래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을 바보 등신을 만들어놔요. 안 팔고, 그죠? 네. 장기 투자하는 사람, 워렌 버핏처럼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병신 취급하는데 병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보 등신을 만들어놔요. 동학개미를 같이 까요. 네. 나중에 보면 단기를 좋아하건 스윙을 좋아하건 중기를 좋아하건 대형주를 좋아하건 개별주를 좋아하건 뭘 좋아하건 간에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장이었는데 다 깝니다. 언론에서 다 바보를 만들어놔요. 개미의 적은 개미.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지수가 만약에 나중에 결국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백신은 좀 늦게 나와도 치료제는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약간 좀 시간 걸리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다 회복을 하고 올라갈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학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개미들이 나중에 이 개인들이 산 이 수급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각도만큼 똑같이 쭉 빠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정신무장을 똑바로 이제 정말 단단히 이제 해놓으셔야 돼요. 정신무장. 투자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부자는 언제 태어난다고요? 이런 공황일 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 큰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이라고요. 근데 뉴스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도 좀 검증된 분들 있죠. 네.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긍정적이되 객관적으로 시황을 잡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독입니다.
인터넷 검색은요, 종목 검색하고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쓰레기통에서 네. 그 소고기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쓰레기통에서 소고기가 나오겠어요? 품질 좋은 최고 등급의 소고기가 쓰레기통에 있겠어요? 안 나와요. 인터넷 검색은 그냥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알고 뒤지세요. 영양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독이 되는 거 많으니까 검색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방송도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구를 뭐 까고 싶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 방송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일기예보 보듯이 주식 예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예보를 하건 기법 강의 방송이고 뭐건 간에 본인 성향에 맞는 사람 한두 명 것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뭐 제 방송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아침에는 비관론자, 점심에는 긍정론자 얘기를 들어요, 방송을. 네. 저녁에는 이도 저도 아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 걸 들어요.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걸 듣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향이 없어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뭐 급락한다, 쌍바닥지기로 떨어진다, 긍정론자는 아니다, 무조건 뚫고한다.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복잡한 거예요. 거기다가 뉴스 보시고 세력이 만드는 뉴스, 네. 동학개미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네, 딱 방향성을 정해서 들으세요. 정말 비관론자가 좋으면 이 사람들 것만 들으세요. 안 헷갈리게. 네? 아니면 긍정론자가 좋으면 이 사람들 것만 들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방향이 잡혀야 돼요. 네. 하방으로 베팅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때가 있긴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는 아닌데 있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는 비관론, 점심에는 긍정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죠, 당연히. 네. 못 골라내실 거. 초보들은 못 골라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한두 명 것만 듣고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무료 방송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제 목이 지금 쉬었어요. 지금 오전에 한 2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목이 쉬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공방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뭐 전투개미까지 얘기 잠깐 했었죠, 그죠? 네. 전투개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요번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많이 전사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많이 전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가 요번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수많은 전투개미들이 뭐 했겠어요? 반대 매매 엄청나게 당했겠죠, 그죠? 네. 이 두려움에 손절했겠죠. 그래서 전투개미 거의 전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동학개미가 들어왔네요. 네. 동학개미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사라집니다. 네. 언제 다 어디 갔어? 이럴 정도로 싹 사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이제 뭘 걱정하셔야 되느냐? 걱정할 거 없고요. 돈 수익 내려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면 돈의 흐름을 이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어려운 경제용어 섞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밀물이냐 썰물이냐, 맞잖아요, 그죠? 네. 밀물인지 썰물인지 알아야, 그죠? 낚시를 가든 아니면 뭐 그물을 치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만 이제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세력의 돈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이거죠, 그죠? 자, 최근에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한 종목들을 몇 개를 띄워서 또 보여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추천 안 한 종목들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일까요? 공략은 안 했지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막 이렇게 정말
과열돼가지고 광풍 일어가지고 개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이게 몰리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점 나오고 과열되고 고점 나오고 개인들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 광풍이 일고 고점이 나오고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파는 게 보이면, 아니 이제 그 징조가 보이면 제가 무방에서 제가 추천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물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물리지 마시라고.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한번 실력을 보여달라고 그러시는데 들어오세요. 실력 보여드릴게요. 근데 무료 추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얘기랑 같이 해드릴게요. 왜 안 하냐면, 무료 종목 추천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예, 돌멩이 어서오세요. 네. 저는 종목 추천을 이런 데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데서. 돌멩이님 맞죠? 그죠? 지금 돌아 계시니까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어서오세요. 아무튼. 네.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걸 좋아해요. 거래 없고, 그죠? 바닥이고, 그죠? 네. 최대한 회원들 안 힘들게 하는 자리, 그죠? 이런 데서. 재료가 있어요. 또 슬슬 올라오거든요. 실라이스즈도 이게 이따 보여드릴 건데 추천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4월 6일날 추천 나왔죠 이거.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 나왔어요. 근데 아까 상한가 들어갔었죠. 수익이 한 45%? 그 정도 돼요. 추천가 대비 일주일 만에 40% 이상 수익 나오거든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거래 터지고 나서 막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거는 지양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회원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천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종목 추천을 하면 저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거래 터지고, 그죠? 네. 하루에 막 수백만 주, 수천만 주씩 거래되는 종목이죠. 그걸 해야 돼요. 네. 여기 있는 종목은 무료 추천 못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무료 추천했다간 종목이 내려앉아요. 그냥 내려앉는다고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정회원들, 이분들 추천하는 거고, 만약에 무방에서 종목 추천하면 이런 거 절대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서 수익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가다. 정신적인 노가다. 여러분들대로 바쁘고. 여기서 종목을 추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천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추천해놓고 5%, 10% 바로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종목이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요. 근데 좀 이따가 훅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생님 못 팔았어요. 잠깐 부장님이 불러서 들어갔다 왔더니 못 팔았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못 팔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못 팔았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리딩을 계속 해야 돼요. 네. 죽는 거예요. 또 이게 힘들어서. 전문가들이 힘들고 회원들이 힘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매를 안 해요.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끌려 내려오고 그냥 반토막 나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데 잘 안 합니다. 왜요? 회원들이 피곤하니까. 저희 방은 직장인분들 많거든요. 장기원들도 많고.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이런 데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죠. 실제로 여기서 추천했어요. 4월 6일날 7,000원, 7,100원 정도에서. 아까 1,450원인가 1,450원 상한가 들어갔었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왜 추천했냐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맨날 요즘은 운전 뉴스라고 하던데, 네. 대통령이 전화기 들고 있는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진단키트만 쳐다보시는데, 진단키트는 별로 이번에 관심이 없었어요. 초반에 좀 했었죠. 초반에. 네. 근데 자꾸 이상하게 이걸 띄우길래 그쪽은 안 가고 이쪽으로 왔었어요. 수산주. 왜 수산주를 공략했냐면, 여러분들 국내 뉴스만 보시죠. 해외 뉴스 보면요, 식량 관련돼 가지고 사재 얘기하고, 그죠? 네. 나라별로 수출 금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식량 위기 아니면 또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곡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테마를 형성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총선 어떻게 되지? 진단키트 이거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맨날 그 생각만 하셨죠?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그쪽 안 가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회원들한테 이거 사시라고. 이런 거 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세력이 뭐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세력들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4월 초부터 돈 집어넣더니 막 만들더라고요. 잘 됐다.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일주일 만에 40%씩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추천하는 걸 좋아해요.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뜬금없이 차트 보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들어가는 거 보고 재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면 총선 전후로 해서 이게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미리 추천해 놓은 거예요.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마음을 열고 귀도 열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셨어도 신뢰를 좀 하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도움들이 되시니까. 바이오를 최근에 총선 앞두고, 그죠? 총선 앞두고 바이오주를 정부에서 많이 띄웠죠, 그죠? 진단키트,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아무튼 뭐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죠? 네, 띄웠어요. 네, 정부에서 많이 좀 띄워줬잖아요, 그죠? 언론에서도 좀 띄워줬고, 그건 맞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네, 주식 얘기만 하는 거니까. 예, 아무튼 언론에서 이렇게 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갔죠. 근데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총선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이 바이오 쪽을 안 띄워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우리 정의원 방에서는 제가 많이 했어요. 왜요? 회원들 보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잘못 가시면 잘못 들어가시면 물린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제가 종목 하나 떼서 보여드렸죠? 수젠텍이라고. 이 앞에 보시면 되게 많이 갔죠? 코스닥이 저점을 찍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근데 이 종목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전화했었죠? 진단키트 얘기 한번 했죠, 그죠? 그때 쫙 이게 상한가 한두 개 더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전뉴스가 나오고, 문전뉴스라고 표현을 하대요, 언론에서.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길래 그대로 쓰는 겁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뭐 이 갑자기 테마용성 어디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딱 하나, 둘, 셋, 네 번 상승했어요. 딱 4일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월 달은 내내 관계 없어요. 계속 요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경고를 많이 했어요. 바이오 근처도 가지 마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주주인, 그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팔고 있고, 그죠? 원 에쿼테라고 JP모건에서 분리돼서 나온 그 사모펀드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팔고 있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찍고. 근데 정부에서는 바이오주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정책주인 것처럼 급등을 했는데 왜 외국계 대주주들은 팔고 나가냐 이거예요. 저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그 사람들은 왜 팔고 나갈까? 총선 끝나고도 이 이슈를 계속 유지를 못해주면 종목들 급락할 텐데. 근데 실제로 3월 말이 고점이에요. 그때부터 뉴스 계속 내보내는데 자꾸 하락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바이오 근처에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3월 19일이 코스피 코스닥 저점이었죠. 그때 손절한 수많은 개미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기본 반토막 났다고 그러던데 다. 계좌가 50% 60%인 상태에서 손절했대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일로 간 거예요. 왜? 손실을 빨리 메꿔야 되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확실했겠죠, 그죠? 바이오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 다 물려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진단키트 쪽에 제가 돌을 던졌어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무방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녁 방송할 때 무방에서
그때 차트가 수젠텍이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만에 하나라도 20일 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잖아요. 깨졌죠? 15% 급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1억 갖고 주식하시던 분이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에 손절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거든요. 1억에서 한 4천만 원 됐을 거예요 보통. 종목이 한 60% 이상씩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 남은 거 갖고 원금 회복하려고 이런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2만 원이죠? 여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고점이? 36,000원이에요. 개인들이 보통 이런 주식 34,000원이나 35,000원 정도에서 많이 사거든요. 33,000원, 34,000원 정도에. 지금 얼마 손실이겠어요? 하나만 더 맞으면 반토막인데. 그럼 4천만 원이 2천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난 되게 싫다, 이게. 왜 그랬냐면, 개미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이거.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는 되게 예쁘고, 탐스럽고, 막,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끝이 안 좋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다 당해요. 제가 바이오주를, 저도 바이오주 가지고 수익 많이 내드렸었는데, 바이오주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끝이 안 좋아요. 차라리 물릴 거면은 저기 총선주나 대선주 가서 물리세요. 왠 줄 아세요? 총선 끝나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총선 끝나면 보수가 이기느냐 진보가 이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시 대선전이 시작이 돼요. 대선주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방송에서 설령 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요. 차라리 물리시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물릴 거라면 차라리 대선주나 총선주 가서 물리세요. 잠깐은 아파도 물리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오주랑 비교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차라리 거기서 물리면 나중에 수익 보고 나올 수라도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처음엔 좀 아프지만 근데 여기는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니까요. 진단키트 얘기를 1년 내내 해주겠어요? 지금 재료가 나오도 안 가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많이 봤거든요, 이 꼴을. 하락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방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무방에서. 기존 애들한테 여기서 얘기 많이 했어요. 3월달에. 종목은 안 보여드렸지만, 혹시라도 또 살까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사고 뭐 했겠어요? 식량, 수산주, 비료주 이런 거 샀어요. 실라이스지 이런 거. CJ 식푸드 이런 거 샀다니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단키트가 대세고 대통령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요번에 보니까 뭐 빌 게이츠한테도 전화를 받고 그 WHO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이상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네. 평상시에는 왕따 외교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요번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 회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최고라는데 왜 진단키트 안 하지? 안 했거든요, 뒤에서. 처음엔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안 했죠. 왜 안 했냐고요? 세력의 돈의 흐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봤거든요. 개미들은 몰리고 세력은 빠져나가고 그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수산주로 가고 있던 거예요. 수산주로. 뭘 샀냐? 실라이스지하고 CJ 식푸드를 먼저 샀어요. 그거 말고도 더 샀거든요.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주를 추천할 때 제가 방금 얘기를 왜 했냐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 바보 아니야? 왜 진단키트 안 해? 보니까 뭐 진짜 미국 FDA 승인도 받고 트럼프 대통령도 막 인정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왜 안 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시점에 아마 저 진단키트 샀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수산주를 사죠. 언제 샀냐고요? 4월 6일날. 제가 오전에 얘기했었죠. 링네트, 파버나인 이런 거 급등하면 그거 팔아서 뭐 샀냐고요? 이런 거 샀다니까요. 바닥에서 살짝 들었다 놨죠. 외신 뉴스 보면은 뭐 메뚜기 떼가 올라온다, 뭐 식량 어디 뭐 수출 뭐 금지했다,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식량 위기를 걱정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시킨다고요. 그게 테마를 만든다니까요. 오전에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잖아요.
신라이스제하고 CJ시푸드는 실제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급등하는 거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세력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4월 6일날 이제 다른 종류 하나 또 있어. 기존에 사놓은 게 뿅뿅뿅 있는 분들은 신라이스지. 여기 이제 재료를 이렇게 써놨죠. 식량 대란, 식량 대란 우려, 그거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재료 요거로 이제 요 재료가 이건 거예요. 세력 요걸 재료로 포장을 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거다. 네. 맞았죠. 여기서 샀어요. 거래 하나도 없을 때 7,100원 정도였을 거예요. 저희 방은 회원들 매수가가 거의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회원들 매수가가 다 다르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하던 스타일이 뭐 회원들 매수가가 다 다르더라. 나는 5,000원인데 누구는 뭐 3,000원이고 막 2,500원 다르더라. 여기도 그러냐 그래요. 아니요. 어지간하면 아까 단알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가가 거의 똑같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저는 동시호가 매수예요. 동시호가는 시초가잖아요, 그죠? 시초가 아니면 종가인데 거의 아침에 사니까 8시 53분에 나갔죠. 거의 시초가 매수입니다. 저희는 수익률을 속이지도 못해요. 매수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살짝 풀렸는데 아까 수익도 좀 챙겨놨어요.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40% 수익이죠. 46%. 아까 상한가 갔을 때 46%까지 수익 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스윙으로 나간 거예요. 스윙. 도대체 스윙이 뭐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단기하고 중기의 중간이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단기는 좀 싫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싫다. 그래 본인 성향은 스윙이에요. 나는 뭐 30% 미만짜리 수익은 나 수익으로는 안 본다. 그러면 중기라고 하시면 돼요. 중기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한 달보다 빠를 때도 있고 좀 느릴 때도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윙은 한 보름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보유기간을 보름. 목표 수익은 저 같은 경우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기본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더 나올 때도 많고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겠죠.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스윙입니다. 그리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있냐면 신라이스지는 잘 보세요. 신라이스지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많이 사지 말라 그랬어요. 대놓고.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가 왜 많이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이 사지 마셔라.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가 종목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리하게 신용 미수 몰빵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왜요? 종목이 좀 가볍다. 시가총액이 이만큼 급등했는데 400억이거든요. 여기서는 300억대였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많이 사시면 종목 망가진다. 종목 망가지면 누가 제일 힘들겠느냐. 제일 많이 산 사람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마세요. 경고가 아니고 이제 그런 설명을 2번이나 해드렸어요.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CJ시푸드 나왔죠. 오늘 아까 같이 급등했거든요. 오늘 아까 20% 넘게 급등했는데 제가 뭐 완전히 생바닥에 있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요. 이게 뭐냐면 CJ시푸드는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었어요. 신라이스는 그게 아니었고 상한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이거 어디서 추천했냐면 똑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4월 6일날. 이거 3분 정도 빨리 나왔죠. 여기겠죠. 4월 6일. 3,500원 정도. 아까 4,500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30% 이상 수익 났죠, 그죠? 이래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맨날 죽으라고 노가다 하듯이 단타를 쳐도 절대 이런 수익이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한 단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은 단기하고 스윙의 개념이 약간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해요. 본인이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면 바닥에서 쌀 때 추천하니까.
종목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해요. 세게 한번 들었다가 꽉 누를 때 있죠. 여기 이런 매수 맥점을 좋아합니다. 꼭 누를 때. 아니면 아까 신라 SG처럼 저 바닥에서 아닌 척 하고 있는 거. 거의 하나도 없고 캔들도 뭐 대단한 거 없죠, 그죠? 네, 조용히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희 방 들어오셔서 종목천 받으시면 되게 편해요. 네, 왜냐면 이런 거 위주로 가거든요. 네. 이럴 때는 매매 안 합니다. 팔아버리지. 좀 전에 CJ 시푸드도 다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단기니까 상한가 나온 거 누르고 나서 한 3, 4일 지나고 나서 좀 안정됐을 때 그때 추천했어요. 사실은 쫙 올라갔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수완주 매집한 게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뭐 10% 넘게 다 급등했었는데 나중에 공개하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것 중에 나우아이비 이런 게 있어요. 나우아이비가 이게 여러분들 총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자, 총선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총선 궁금하시죠, 그죠? 네. 총선에서 누가 이길까? 주주님 제가 그 폭넓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주주님도 참고하세요.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속. 네. 나우아이비가 이게 그 이낙연 관련주로 처음에 매집을 했었어요. 네. 이낙연 관련주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뭘로 올라왔냐면 다른 재료로 올라옵니다. 이게 재료를 뭘로 바꿨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있죠. 네. 뭐 그런 쪽으로 재료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세력들이 틈만 나면 재료를 싹싹싹 바꿔서 막 올려버려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이 나우아이비가 잠깐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이게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주로 추천했어요. 이게. 우리 오늘 맞죠, 그죠? 네, 이낙연주로 추천했었고 사고 나서 수익이 바로 났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네, 났다가 물량을 좀 남겨놨었는데 물론 매수가는 이제 4,000원대로 낮았어요. 물량을 좀 조금 남겨놨어요. 근데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였는데 이게 하락을 했다. 폭락 들어와서 신용이 늘어났었죠, 그죠? 우리가 늘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늘린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갖고 있었던 이낙연주였는데 세력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정말 개별주 위주로 하실 거면요, 실적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세력이 매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력이 알아서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려버려요. 나우아이비가 원래 이름이 나우아이비 캐피탈이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창투사죠. 그러니까 어디 바이오 기업에도 투자를 좀 했겠죠. 그냥 그걸 요번에 끌고 나온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4월 9일날 상한가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 나우아이비에서 투자한 바이오포와 여기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대요. 상한가 2개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지난주 저녁방송 때 한번 얘기했었죠. 총선주를 샀으면 걱정하지 마셔라. 세력이 매집을 해놨으면 알아서 올린다. 왜요? 그 재료 제일 잘하는 게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알아서 바꾼다니까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세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신용 물량 싹 정리됐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올려요.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떨어질 때는 힘들었죠. 그런데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온다 그랬죠. 왜요? 신용 물량이 다 사라졌거든요. 신용 물량이 이게 다 녹아내렸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한 120kg까지 살이 쪘다가 한 70kg까지 살이 확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이어트 한 거예요, 다이어트.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이제 그 불필요한 지방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쳐올린다니까요. 이게 폭락 나오고 나서 이런 게 또 좋은 게 있어요. 폭락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한가 2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 있다가 아침에 여기서 싹 때려버렸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다 팔았다고. 뭐죠?
그 나우아이비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침에 9시 전에 동시효과에 시초가에서 절반을 일단 잘라놓고 아침에 상태 보고 있다가 이제 플러스권일 때 싹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요? 운봉 나오죠? 마이너스 16% 17%. 약간 기미가 그렇더라고요. 싹 때려버렸어. 그리고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바이오를 이제 엮이니까 싹 때려버린 거예요. 바로 운봉 찔러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혼자 하시면 이런 게 다 잘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왜 대응이 안 되시겠어요? 세력들이 패턴을 많이 바꿨거든요. 요즘에는 수익이 나셨어도 바로 안 챙기면 이런 일 많이 당하십니다. 아침에 이제 5% 떠서 10%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아침에 여기 떠 있을 때 플러스권 여기에서 싹 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안 당하잖아요. 네. 매수 문자 나가면 매도 문자 반드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총선 전에 원래 이낙연주였는데 총선 전에 세력들이 끝내는 케이스예요. 네.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남산알루미늄을 아까 이제 물어보신 남산알루미늄도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었죠. 조지님은 안 계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회원 중에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구경지에는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데 수익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파셔라. 어지간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분이 한창지주도 갖고 있었어요. 아, 급락이 나왔었는데 돌아와서 수익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리를 많이 하셔라. 길게 보면 뭐 황교안 씨가 끝난 건 아니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잘 정리를 하셔라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갖고 오신 거였거든요. 수익이셨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것들도 다 진단을 해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다 뭐 물어보시면 다 상담해드리고. 왜 그랬냐고요? 남산알루미늄 갖고 있었어요. 올라올 때 싹 다 팔고 바닥에서 요번에 바닥에서 사가지고 50% 정도 수익 내고 다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황교안, 이낙연 씨를 이월드도 저는 참고로 여기 회원분들 저는 이 종목을 무료 추천한 적이 없어요. 꼭 저 때문에 이제 물렸다고 생각하실라. 네. 저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월드나 남산알루미늄이나 3월 20일 전에 추천했기 때문에 다 이런 데서 추천했거든요. 네. 근데 회원한테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총선 얘기를 회원들이 이제 총선 얘기는 저도 자주 했거든요. 총선주를 많이 공략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총선이 이렇게 있으면 세력이 총선 전에 끝내는 게 있을 거고 총선이 끝나고도 가는 게 있다 그랬어요. 총선 전에 급등해서 끝나는 게 있고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급등해서 끝나는 게 있을 것이다. 근데 각각 재료는 동일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남산알루미늄 이월드처럼 남산알루미늄하고 이월드처럼 총선주 그대로 재료 그대로 이용해서 올라와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끝난 게 있겠죠. 죄송한데 종목 진단은 제가 안 해드립니다. 제가 그냥 폭넓게는 얘기해드리는데 종목 진단은 안 해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제가 폭넓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노아님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영화금속도 결국에는 총선주를 엮어서 세력대 올려버렸죠, 그죠? 맞아요, 그죠? 네. 그것도 뭐 저기 가덕도 신공항 뜬금없이 그걸로 이제 엮어버린 거니까요. 이월드도 마찬가지고 남산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죠. 폭넓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무료 종목 진단은 안 해드려요. 근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네네. 대량거래 터졌죠? 그래서 그랬어요. 정리하셔라. 욕심내지 마라. 왜요? 총선 전에 빠져나가고 있다. 그 뜻이었어요, 그게. 제가 추천한 거는 매도사에다 냈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리고 진단키트 쪽에 위험하니까 자꾸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러다가 개인들 다 물리게 한다. 응? 저러 자꾸 바이오 띄우면 안 된다. 개인들 다 물린다. 그럼 개미들 개인들 눈에서 피눈물 난다. 막 그랬던 거예요.
대량 거래 터졌거든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하루만 터진 게 아니라 연달아 터졌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차라리 물릴 거면 바이오주에 물리느니 차라리 대선주에 물리라고. 나중에 한번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고하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무료 추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사라 팔아라 들고 있어라 그런 얘기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를 싹 했었어요. 제가 경고한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저녁에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니까 저녁 방송을 좀 꾸준하게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종목 추천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고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고점이에요. 요번에 진단키트 조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고점에서 많이 팔아도 받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노아님이나 여기 아까 주주님이나 금수저님이나 좋은 종목으로 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비싸게 사셨죠, 그죠? 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자,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고 네. 좋은 데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종목들 아까 오전에 이제 저희 방에서 뭐 단기 매매한 것도 쭉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손오공 같은 거 잘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이월드나 남선알루미늄이나 뭐 영어금속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래가 없을 때 겁날 때 그죠? 겁이 나서 도저히 못 살 때 그때 주식을 사셨으면 정말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고 기분도 좋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수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예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때는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다 사고 나서 물리고 나면 보이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량거래예요. 대량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연달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연달아 터졌죠? 네. 남선알루미늄은 이거보다 더해요. 거기는 역대급 거래량 나왔어요. 역대급. 야, 도대체 저 거래량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네, 진짜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둘 중 하나거든요. 대량거래 터지죠?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매집이거나 아니면 털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해지라고 하죠. 해지. 개인들한테 물량 분양한다는 뜻입니다. 뭐 위험을 분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개인한테 이제 물량을 이제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해지한다 그래요. 자, 세력이 물량을 팔고 나가는 거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겠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세력이 매집하는 거면 어떻게 할까요? 세력이 매집하는 거라면 5일선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해서 이렇게 개인들한테 갖다 바치겠어요? 사태가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한가 상한가를 미친듯이 번갈아 칩니다. 진짜 무슨 천둥 벼락 떨어지듯이 막 문봉을 때려 난리가 나요. 그럼 뭐겠어요? 매집일 수도 있겠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네. 이런 데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이런 종목 갖고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신병 걸립니다. 네, 그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기서 매매할 자신 있다고. 근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저 혼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냥 진짜 우리 유명하신 압구정 미꾸라지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요리조리 막 저 혼자 치고 빠지면서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자신도 있고요. 근데 회원들을 데리고는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미치는 거예요. 서로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안 합니다, 이걸.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회원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회원들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방 회원분들은 좀 이제 스윙, 중기 이런 거 좋아하시고 좀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못해요, 이거를.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런 데서 매매 많이 하시면 본인 성향에 맞으면 하세요. 재밌거든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직장인이다. 계속해서 주식을 못 버는 그런 일을 하신다. 나는 심장이 그렇게 쫄깃해지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난 이런 거 불편하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정신병 걸립니다. 왠 줄 아세요? 들었다 놨다 정신없어요. 네. 시세판 쳐다보기에다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이게 잘 맞으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안 맞습니다. 네. 그 대량거래 터지면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하세요. 이런 데서 편하잖아요. 네. 처음엔 좀 이상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 진단키트 추천하는데 왜 여기는 웬 생선 관련주, 냉동식품 관련주를 추천해요? 회비는 그렇게 비싸면서 왜 이러세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왜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제가 웃어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이상하대요. 좀 있으면 안 나가요. 네, 편하거든요. 네. 어디서 이런 수익이 나겠어요 요즘에.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3월 달에 폭락 나오기 전에는 종목들이 난리를 쳤어요.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먹다 뱉었다가 뭐 상한가 나왔다가 없앴다가 뭐 아침에는 빨간색인데 갔다 왔더니 파란색이고 파란색이었는데 이따 보니까 빨간색이고 정신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말거나 미국의 사망자가 많이 나오거나 말거나 그냥 천천히 계속 올라가요. 무저항이에요. 무저항. 매물대 저항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절대로 상한가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아까 실라이스지가 상한가 들어가서 잠깐 있었죠, 그죠?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아까 상한가 가격이 여기였거든요. 여기는요, 주식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악성 매물대예요. 근데 상한가 들어가서 버티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차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엔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터진 이런 자리에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닥에서 좋은 종목 실적과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오전에 손오공. 이게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돈이 딴 쪽으로 가 있잖아요. 벌써 진단키트가 아니라. 손오공도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이거 저희 방에서 단기로 추천한 거라고. 손오공이 이게 4월 3일날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그죠? 네,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추천한지 거래일로 따지면 6일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손오공, 어린이집, 유치원 무기연기, 그죠?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200일선 아래에서 했죠? 네. 여기란 말이에요. 1,700원 정도 샀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앞에 저항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굳이 상한가 나온 종목 들어가서 그죠? 뒤에 가서 생고생 안 하셔도 지금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계속 올라가요.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오늘처럼 증시가 투매가 나오고 개인들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풀이에요. 수풀. 성냥개비나 이런 것들은 금방 화르르 타고 끝나죠. 네, 그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매매를 하러 들어가시면 이 종목에 또 갈 수 있을 거야. 더 가지 않을까? 양봉 하나 나오지 않을까? 단타치기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진짜 성냥개비 타듯이 그냥 금방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생바닥도 아니에요. 약간 떴을 때 샀는데 그래도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왜요? 이건 성냥개비가 아니라 숯불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비유를 들어드리면 편하시겠죠, 그죠? 숯불처럼 꾸준하게 올라가요. 과거에는 절대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차트, 그 비관론자들 대부분이 차트쟁이들입니다. 저도 뭐 차트 설명 많이 드리고 있지만 비관론자들이 그 차트쟁이들이 많아요.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비관론자들이 절대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하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을 오래 봤지만 저도 차트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뭐 차트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트를 많이 봤으니까. 분석도 많이 해봤고. 근데 그래서 차트쟁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아요. 차트만 보고 무슨 판단을 내리는지. 근데 이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왜요? 여기서 상한가 간다고요?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상한가 밀어버립니다. 그냥 풀리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손오공은 아예 상한가는 아닌데 상한가가 아니어도 보통 요 정도에서 떨어져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관론자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차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기나 스윙을 했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이 폭망한 것 같죠? 천만에요. 계속 올라와요. 왜요? 재료가 있으니까. 손오공은 매출이 실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요즘에 저기 뭐예요? 그 장난감 파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냐고. 아, 바쁘다고 빨리 전화 끊으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네. 아, 끊으라고 빨리. 그런다니까요. 온라인 교육. 저희 회원 중에 실제로 저기 서울 강남에서 온라인 교육 그 사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럼 요즘에 통화가 안 돼요. 바쁘셔서 연락도 안 와요. 요즘에. 방송을 들으실 텐데 녹화 방송이라도 네. 연락이 안 돼요. 방송도 안 들어오시고 계셔요. 바빠. 그런 실적주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테마주들을 공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윌비스. 이건 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그래요. 아침에 마이너스 7%까지 막 급락하더니 많이 바뀌었나봐요. 지금은 상승 VI 걸렸어요. 왜 이럴까요? 세력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쫙 가면 올리잖아요. 혼자서 이상한 짓 하다니. 요즘 세력이 이런 식으로도 많이 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침에 여기 쏜 다날, 그죠? 이것도 보세요. 주가가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아세요? 대량거래량이에요.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는데 물량을 좀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대량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거든요. 보통 이런 대량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날 장대음봉으로 꺾어버리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대량거래 이렇게 터지고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이런 음봉 떨어졌어요. 근데 비웃듯이 급등하죠. 세력이 참 재밌어요. 13% 아까 급등시켰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겠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요즘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시겠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세력들도 힘들겠지만, 그죠? 네,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상황이 또 이러니까 네. 옛날에 10년 전에 10년도 더 그 오래된 그런 기법들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뭐겠어요? 못 보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10년 전에도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튼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과거의 오래된 기법들이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유행했던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나와요. 이거 다 그때 나왔던 거예요, 이거. 네. 아무튼 종목들이 지금 막 거칠게 아주 그 터프하고 러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칠게. 네. 그러고 지금은 혼자 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 내실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지실수록 여러분들 수익만 줄어드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급락장에 우리 방 회원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 손절을 진짜 안 하셨어요. 네. 저도 뭐 손절 시켜드릴 마음이 없었지만 회원들도 손절 안 하셨고 손절하겠다고 뭐 얘기하신 분도 없고 네. 회원 이탈도 거의 없었어요. 네. 과거에는 아무리 투명한 나와도 회원 한 명 이탈 없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도 거의 이탈 없이 네. 회원들이 손절도 안 하고 잘 버텨주셨어요. 그리고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증시 폭락하고 종목 내려앉으면 그죠? 회원분들이 불안해서 연락이 올 법도 한데 우리 회원들은 연락을 거의 안 하셨어요. 네, 돌멩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회원들이 전문가 신뢰해 주셔서 그래요. 네. 그 요번에 조용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좌 손실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그죠? 여기에서 생기는 현금 가지고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안넷, 이월드, 다날, 에이텍, 인성정보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빼고 한일자료, 광림, 손오공, CJ시푸드, 농구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신라SG. 신라SG는 종목촌에 2번 나갔어요. 네. 라이브 스윙에서 한 번, 단기로 한 번. 2번 나갔다고. 뭔 얘기냐면 종목이 좋으면 추천을 반복해서 낼 때도 있는데 신라SG가 처음에 여기서 나갔죠. 스윙, 우리 라이브 회원들 여기서 나갔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한 번 더 냈어요. 사실하고. 그걸 가만히 뒀어요. 아, 예, 돈잔치님도 신규 가입하셨어요? 아, 어서오세요. 네. 필명이 멋지시네요. 네, 돈잔치. 네. 필명을 저렇게 딱 그냥 본인 원하시는 저렇게 필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저런 분들 보면은 성격이 쿨하세요.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장마치고 연락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숯불처럼 재료들이 살아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총선 끝나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걸 다 못 살 뿐이지. 총선 끝나면 뭐가 많이 가겠어요? 간단합니다. 총선 끝났죠?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대선주가 또 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가겠어요? 아니, 뭐가 가겠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면 뭐예요? 아, 혹시 뭐 중국 관련주가 가지 않을까요? 아, 뭐가 가지 않을까요? 됐고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셔도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안 갈 것도 갑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세력이 매집돼 있는 게 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보니까 2월드하고 남산알루미늄, 영화금속 같은 거 물어보신 회원들이 계셨는데 그쪽에서 본인들께서 조금 비싸게 사셨다. 그랬으면 잘 정리하고 다른 데서 새 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맞죠, 그죠? 네. 다른 데서 얼마든지 회복이 되세요. 아까 윌비스도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왜 보여드렸겠어요? 저희방 보유 종목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네. 오늘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이 종목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아직 양봉이 하나 안 나왔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거래도 없고 양봉 나온 게 아직 없다. 하나 나올 수 있다. 지켜보시라 그랬죠. 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려요. 회원들이 눈치껏 종목 추천 안 해도 단타 많이 치고 막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요? 아직 양봉 하나 덜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한 7%까지 혼자서 빼더니 이상한 짓을 하더니 확 돌려세우네요. 네. 이런다는 거예요. 네네. 말씀을 많이 해드리죠. 네네.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 회원가입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죠? 이왕이면 그 라이브 쪽으로도 들어오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장중에 이것저것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도 매수하고 나서도, 그죠? 네. 단기 매매하실 때도 종목을 들고 가실 때도 시황 흐름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네. 둘 중에 뭘 선택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라이브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왜냐면 회비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종목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아무튼 지금 몇 시에요? 3시 20분 됐네요. 종가 후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윌비스가 시원하게 올려놨네요. 그죠? 네. 자, 잠시만요. 네네. 이원님 말씀처럼 장중에 이렇게 막 뭘 단기로 이렇게 사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설명을 드리죠.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 듣고 눈치껏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종목들 쭉 이렇게 흐름 잡아드리고 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오랜만에 진행을 했는데,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이벤트 기간 연장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비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지금 요럴 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동학개미 이런 거에 또 두려워하시고, 그죠? 네.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까봐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조정은 없고요. 그리고 지수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수가 아까 얘기를 하다 좀 말았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디인가에서 한번 꺾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꺾어주면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활용하셔야 되느냐, 저로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확실한 종목으로 최대한 빨리 수익 내시는 거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그냥 주식을 언제 사셔야 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언제요? 여기서 바닥에서 용감하게 사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못 샀다, 그 언제겠어요? 비관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쌍바닥 찍으면 주식 사자고.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저도 아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면 웃어요. 이제 전문가도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죠?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쌍바닥 몰라요.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금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이러면은 차라리 수익이 아예 안 나요. 진짜 아예 안 난다. 왜요? 주식이 없잖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막연한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마음고생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살짝 눌러줄 때 있죠? 그때 재료 그리고 수급,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슈가 형성될 종목들을 가서 선점하시면 돼요. 누가 산 걸 사야 돼요? 세력이 매집한 거를 그대로 따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 설명드렸던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오래 걸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추천한 것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 손실 났었지만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죠? 그리고 최근에 거기서 빠져나온 현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거를 감춘 거나 그런 거 없었고, 그죠? 네.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죠? 신규 출연주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살짝 살짝 눌러준다면 재료, 수급,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사시면 돼요. 분명히 총선 끝나고 나면, 정부는 정부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죠? 총선을 승리를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감이 안 잡혀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얘기 했었거든요. 대놓고 주식 방송할 때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막 신기하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세력의 돈의 흐름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총선 끝나면 분명히 대선주들이 또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선주 말고 누가 갈 거냐 이거죠. 자,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건 누구예요? 대량거래 터진 총선주. 대량거래 터지고 많이 급등한 총선주에 좀 일부 개인들이 좀 물려 계신 게 있고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특히 누구요? 이미 할 만큼 한 이제 50, 이 마스크 테마주들 있죠? KM 그나마 좀 올려놨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봉우리 3개 찍고 떨어지는 거죠. 모나리자, 우리 이걸 선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수젠텍, 대표적인 진단키트죠. 네. 비참하게 떨어지고 있죠. 반등도 없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개미들이 물려있습니다. 물려있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세력의 돈은 저기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갔을까? 네. 그 일부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산주 쪽으로 왔던 겁니다. 그 신라이스지나 이런 것들을 매집을 한 거죠. 아까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축소를 좀 상승폭을 축소시켜놨죠. 네. 아까 상한가 근처에서 좀 챙겼어요. 저희 방에서 매도 안 했을 것 같죠? 네. 수익을 좀 챙겨놨어요. 네. 상한가 쭉 이제 끌어올릴 때, 네. 저 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챙겨놨다고요. 이쪽 말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내일도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하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많이 내시면 절대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없어요. 똑같은 종목인데 누구는 3% 5% 수익 내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30% 50% 수익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죠? 네.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익을 많이 냅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